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주가 읽힌 속내, 기업 공시의 숨겨진 진실 낱낱이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입니다. 자, 그럼 이 구역의 지배자, 이 시대의 넘버원 수상한 남자 변형인 대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 주에 고추장 의상이었는데 네네. 이번 주도 약간 톤이 좀 비슷하네요. 봄이니까요. 네, 산뜻하게. 봄인데 계좌가 네. 뭐 그렇게 좀 빨갛지 못해서 그렇죠.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계좌가 조금 이 불이 활활 좀 붙을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고민이 되는데 자 뭐 우리가 이거를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감사보고서 수령 이후에는 조금 흐름들이 좀 좋게 예상되는 뭐 시그널들이 있어요. 올해 뭐 환기 탈피하는 종목들, 관리 탈피하고 실적을 또 깜짝 실적도 내는 회사들 좀 긍정적인 요인도 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지만 3월 한 셋째 주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회사들의 신규 자금 조달, 네.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따른 회사가 좀 어떤 모멘텀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2월보다는 3월이 좀 낮고 3월보다는 그래도 4월이 좀 좋은 장일 거니까 이 구간만 좀 잘 견디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날이 풀릴수록 우리 증시도 조금 따뜻한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오전장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좀 우리 증시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증시 살펴보면 일단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오전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오늘 예, 뭐 장. 계속 박스권이죠. 네. 코스피는 항상 말씀드렸던 3천선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3,200 돌파는 힘들어요. 그런데 3,100선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그래도 3,100선, 3,100선에서는 이 초후반을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좀 견고하게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우리가 천스닥이었죠. 천스닥 만만 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천스닥 이후에 주가 행보가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 시대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게 좀 사실 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좀 힘들죠. 네. 그런데 포인트별로 보면 지금 962포인트인데 한 40포인트 정도 좀 모자르죠. 근데 지금 오늘 뭐 등락률을 보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강보합, 약보합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계속 좀 지루한 흐름으로서 3월 셋째 주까지 좀 유효할 것이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네. 구간은요,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내가 투자한 종목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즉 항상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투자한 회사가 한계 기업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 한계 기업이라는 게 오늘 내일 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자, 회사가 이익을 내고 성장세가 완연하면 주가가 다소 조정 국면에 있더라도 언젠간 회복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자, 내가 보유한 종목 뭐 지금 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는다면 믿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가고요. 자, 2월, 3월까지는 모든 종목들이 다소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볼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셋째 주, 즉 이제 감사보고서의 제출 임박 시기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네. 어떤 회사가 신규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반등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믿고 신규 매수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 관점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는 물타기보다는 반등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다시 세워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3월 셋째 주까지는 이러한 장의 모습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공시 종목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위니아딤체와 C큐브가 지금 네.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니아딤체와 C큐브가 거의 약 한 달 전쯤이죠. 두 종목이 이제 같은 공시를 같은 날에 이제 회계 처리 위반 행위로 거래 정지 공시를 같은 날 받았는데 위니아딤체는 한 달 만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고 그러면서 오늘 한 11%까지도 오르면서 급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C큐브는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직까지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일단 뭐 지난 1월 28일이었죠. 네. 자, 우리 공시를 보더라도 당시에 회사가 기존에 제출됐던 이 감사 보고서에 회계 감리라고 해서 이게 5개년도 사업연도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검토하는 금융위원회의 감리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감사가 좀 제대로 됐는지 회계 처리에 어떤 조금 이게 잘못 기재한 사항들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잠깐 공시를 살펴볼게요. 네. 자, 1월 27일이었죠. 자, 회사는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총 한 3년에 걸친 이 대상 결산기에서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회사가 미판매 제품,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은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그리고 교환되는 제품을 전산 시스템에서 뭐 좀 임의로 좀 조작하면서 매출액을 좀 뭐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네. 그런 어떤 형태의 회계 조작을 했다라는 이 결정으로 과징금은 1,0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담당 임원을 잘라라라는 해임 권고를 했죠. 그 다음에 지정감사 2년에 이 회계 조치가 있었는데, 자, 이로 인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주권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위니아딤체와 C큐브 같은 사항으로 이제 정지가 됐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 처리 기준은 위반이 됐지만 이미 상당수 오래전의 일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회사의 현재 존속성에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굳이 거래 정지를 통해서 회사의 이 고열을 짜는 그런 고통을 줄 필요가 있느냐. 네. 회사가 강하게 페널티, 즉 벌금도 물리고 임원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좀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피해가 투자자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결정은 좀 다소 위법하다라고 해서 위니아딤체와 C큐브의 경우에 거래 정지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습니다. 자, 2월 19일 날 이 위니아딤체는요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 해제됐죠. 자,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매출액 손익구조를 한번 볼게요. 회사는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139% 늘었어요. 뭐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255%가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190%가 상승한 아주 호실적을 했습니다. 자, 주력 품목인 김치 냉장고 외에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됐다. 네. 즉 뭐냐면 이 회사를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아닌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업의 이 지표는 좋아요. 다만 이 회계 처리를 위반한 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 때문에 위니아딤체는 거래 정지가 제기됐는데, 자, 동일한 종목인데 이 C큐브는 거래 정지가 연장이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종합적 요건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그런데 2월 19일까지 원래 연장하기로 했죠. 당초 조사 기간을 자 2월 19일까지 결정을 좀 내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 자, 제가 좀 주는 의미는요. 3월 15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이쪽에서 잘 낸다면 거래 정지가 좀 되지 않을까.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좀 좋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나죠. 자, 예측단은 우리가 비교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니아딤체 같은 종목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큰 폭의 개선,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C큐브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19.3% 매출액 감소됐고 영업이익도 감소됐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냈어요. 네. 그렇다면 크게 회계상의 어떤 이슈, 즉 감사보고서상의 문제만 없다면 이 회사 충분히 거래 재개될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좀 답을 좀 내드리고요. C큐브는 아마 3월 15일까지 조사 기간을 좀 연장한 사유는 감사보고서의 어떤 의견 부분을 좀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 판단이 좀 드는데 아무쪼록 C큐브는 이 거래 정지보다는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큐브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3월 15일 전까지 또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해결이 될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 종목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대표님이 3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이 메디톡스 오늘도 주가도 뜨겁죠.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그 보톡스 전쟁 소송이 있었습니다. ITC에서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21개월간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나보타 판권을 두고 3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에서 앞으로도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대가로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미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건데요.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도출하게 된 거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그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도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있고 대웅제약도 오늘 급등하는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두 종목, 두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지금 들려주고 일단은 있죠. 이게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네. 해외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득과실 부분에서 대웅제약이 사실은 한 발짝 물러난 합의 형태고 국내의 어떤 소송전은 지금 이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자 먼저 이 종목을 앞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메디톡스 뭐 하는 회사인지 짚고 가야죠. 네. 자 우리가 얼굴에 요즘 많이 맞잖아요. 주름을 좀 개선해주고 네. 이 주름을 좀 이렇게 쫙 펴주는. 펴주는. 네. 예, 저는 안 맞았습니다. 아까 근데 관심 있으시다고. 아, 예, 리프팅 이런 거 좀 관심 있었는데, 자 보톡스가 이 시장적인 규모가 최초의 메디톡스가 시판 되면서 처음에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여성분들이 초기에 보톡스 맞았던 분들은 뭐 병당 뭐 50만 원, 60만 원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5만 원짜리도 있고 한 10분의 뭐 한 1로 7만 원짜리도 있고 뭐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자 보톡스가 미용 시장의 어떤 강자로 군림하고 이제 조금 미용의 어떤 보편화된 그런 약물로 취급을 좀 받았는데 자 이 시장은 중국 시장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세계적인 어떤 이미용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좀 이렇게 늙는 게 당연한 묻히고 거지만 싶고, 네. 좀 어떤 외관상 보여주는 어떤 이 부분을 좀 주름도 좀 완화해주고 좀 더 젊게 보이고 싶은 맞아요. 그런 인간의 니즈가 있죠. 네. 자, 이 부분에 걸맞는 종목입니다. 자, 이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제제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메디톡스가 작년 하반기에 식약처로부터 톡신주 150, 30단위의 일부 품목의 시판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뭐냐면 이게 약물에 대한 혼용 신고물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시판 허가가 된데 이게 전체 메디톡스의 매출액의 한 40%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일봉상을 보더라도 작년 사실은 이 주가가 35만 원 선에서 머물렀던 이 주가가 급락을 했죠. 네. 자, 이제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자, 유사인데 자, 보톡스의 시판허가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메디톡스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적 미국에서는 대웅제약과의 이 톡신주에 관한 기술 이 침해 여부 때문에 이 소송이 좀 진행이 됐었죠. 좀 뭐 우리가 지금 비슷한 사례로는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미국 ITC의 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소송이 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최종 결정이 좀 떨어졌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메딕톡스 간에 이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었지만 21개월간 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 모델은요, 나보타라는 모델이거든요. 나보타의 이 유통 금지 조치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대량의 톡신 원액을 공급을 했고 이 판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진이 안 되면 모두 비용화돼서 손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대웅제약의 입장에서는 네. 소송에 패소했지만 합의를 원만하게 통해서, 합의를 네. 통해서 로열티를 주고 유통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죠. 자, 소송의 비송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어떤 침해 여부로 시간 좀 법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승기를 잡은 측에 기술 이전료 내지는 뭐 로열티를 좀 주면서 마무리되는 지금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뭐 합의금 규모가 뭐 2조다, 3조다, 1조 미만이다 이런 어떤 뭐 갑론을박의 어떤 의견들이 있죠. 자, 이 부분도 봉합이 될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톡신 관련된 이 부분이 봉합이 된 건데 잠깐 공시를 먼저 볼게요. 자, 회사는 자, 투자 관련된 판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자, 합의 관련된 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불립니다. 자, 2020년 12월 16일 최종 판결에 따라서 3자 합의 계약을 하겠다. 자, 에볼루스 INC거든요. 이게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입니다. 네. 즉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원료를 받아서 미국 내에 보톡스를 납품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계약 내용은요. 에볼루스가 발행한 보통주 676만 주를 자, 주당 0.00001달러로 메디톡스에게 발행한다. 그 다음에 판매,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자, 이게 추산으로는요. 합의금은 380억이에요. 이게 나와 있죠. 네. 라이선스 수수료의 선불금. 자, 2년간 분할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은 380억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유통되었던 물량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자, 이 금액을 380억으로 2년에 나눠서 분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열티는 자, 향후 21개월간 지금 21개월간은 미국 내 나보타를 못 팔아요. 자, 21개월간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판매를 하는데 로열티를 줘야 된다. 21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는 추가적으로 약정한 사항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판매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로열티 규모를 별도로 책정해서 한다. 자, 이렇게 좀 밝혀진 겁니다. 네. 자, 내용을 보면 메디톡스는요.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사면서 사실상 2대 주주에 등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유통됐던 이 톡신, 이 로열티 중에 합의금으로 380억을 2년에 걸쳐 나눠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보타가 미국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는 21개월 동안은 정해진 로열티액인데 자, 추산되는 이 로열티는요 6% 정도로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0만 달러의 기술 이전료를 받을 것을 예상한다. 자, 500만 불은 한 55억 한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자, 55억을 추가적인 어떤 이 로열티로. 수입으로 이 메디톡스가 인식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품목 허가 취소된 이 부분 때문에 매출이 많이 부족했고 실적이 많이 다운됐죠. 새로운 신규 매출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보타에 대한 로열티 판권도 받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이익 지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좀 되는 대목이고 네. 대웅제약의 입장에서는 나보타의 어떤 미국 소송이 좀 길어지면서 손실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해외 소송도 법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쵸. 관련된 재비용들이 재고로 묶여 있으면 이에 따른 감가손실도 있고 처분 손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대웅제약도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면서
법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열티에 대한 비용은 나가겠지만 그래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쉐어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웅제약도 상호 좀 원만하게 좀 서로 좋은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증권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이 점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은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메디톡스는 사실은 톡신주가 네, 작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품목화가 취소됐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내외경제TV에서도 여러 차례 종목 분석을 좀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메디톡스가 사실은 매출 부분이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톡신주의 강자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톡신 기술력은 그래도 후발주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독보적인 어떤 위치가 흔들릴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죠. 자,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 취소 이후에 뭐 휴젤이라든가 대웅제약 여러 종목들 후발주자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섬점되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합의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경상이익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대웅제약도 불필요한 어떤 비용 부분을 좀 줄이면서 현재보다 좀 나은 실적 컨센서스를 좀 누릴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지금 잠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더라도 자 메디톡스의 최근 뭐 일봉상 자 과거 전저점 일봉상 2018년도 기점에서 우리가 보면 55만 원 구간에서 톡신주의 최대 상승을 좀 이끌었고 자 35만 원대 40만 원에서 35만 원대 꾸준히 유지했던 주가예요, 사실은. 네, 자, 이렇게 봐야죠. 자, 메디톡스는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는 계속 유지했는데 작년이었죠. 자, 하락할 수 있던 원인은 단연 요 구간이죠. 하락을 가져왔던 요 구간은 뭐였냐면 자, 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입니다. 이 악재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ITC 소송전에서 조금 약간 뭐 조정 또는 그런 어떤 불안함이. 이 판결 네. 부분에 따른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메디톡스의 어떤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조금 반영됐던 구간이었고 이후에 그래도 꾸준한 판매 호조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유지가 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톡신주의 어떤 이슈. 자, 톡신주가 지금 휴젤이나 2위, 3위 업체의 후발 주자들의 실적 공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자, 시장은 이제 중국인데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대면이잖아요. 보톡스 병원 가서 얼굴 마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 코로나19의 좀 완화 정책에 따라서 메디톡스의 어떤 실적도 좀 나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임용 시장이 좀 더 보편화되는 되는 시점에서는 메디톡스의 실적 회복은 예상은 되는데 자, 지금 추세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밀려있는 추세죠.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14만 원에서 16만 원. 지금 구간이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주가가 좀 하락되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선점하기에는 좋은 구간이긴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 메디톡스의 실적적인 불안은 작년에 이미 선반영됐는데 올해 1분기에 명확한 실적의 회복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매기유입이 정확히 좀 잘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메디톡스의 이 새로운 어떤 매출 모멘텀 그다음에 어찌됐던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서 네, 매출 상실됐던 어떤 이 보툴리눔 이 관련 이 제재 이 용량별로 관련된 제재 부분인데 여기서 회복 기미가 현재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합의에 따른 가격 제한폭 상승 효과는 좀 있었지만 단기간 좀 조정 국면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측되고 네, 만약에 1분기 실적 호조 이후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건 뭐 저희 좀 짧은 생각이지만 지금 저는 메디톡스가 그렇게 매수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좀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회복 기미가 있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메디톡스보다 다른 제재 또는 다른 산업 관련주, 산업 트렌드 관련 성장주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매수 의견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이 코나아이는 핀테크 전문 기업인데요. 독자 개발한 IC 칩 OS를 기반으로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어플 기반으로 해서 코나 카드라고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충전식 선불 카드입니다. 이 코나 카드가 또 덕분에 올해 실적이 전년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고 무척 잘 나왔다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전기 대비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당기 순이익이 1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코나 카드로 실적이 호조가 되었다라고 회사에서는 밝혔는데 코나아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주가도 잘 가고 있네요. 네, 일단 코나이가요 작년에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투자 환기 종목이 뭐냐면 투자 환기에 이제 종목 지정됐을 때 회사들이 어떤 게 자금 유치라든가 자금 유치에 좀 제약이 있고요. 종목의 환기 종목으로 딱 바뀌면 일단 뭐 신용 종목도 안 되고 하니까 전반적인 어떤 매기가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이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에 투자할 때도 환기 종목은 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투심위에서 좀 제한되는 제약사항들이 있고 주권을 어떤 발행하는 절차에서 투자자 유치해서 기존의 정상적인 어떤 회사보다는 투자 환기 종목에 투자한다는 건 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는데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월 19일 날 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익구조 변경 공시가 있었는데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자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직전 연도에 13% 상승한 1,377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기 매출액이 1,219억인데 1,377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26억 손실을 봤는데 올해 무려 1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상승률이죠. 그렇죠. 자 작년에 26억 손실인데 올해 190억을 남긴 거예요. 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역시 작년에 96억이라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190억, 100억을 뭐 거의 뭐 200억을 뭐 채우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이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회사의 이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요. 선불카드 플랫폼 부분의 실적 호조에 따른 이익의 증가가 있었다. 자 우리가 IT를 기반하는 회사의 장점이에요. 자 초기에 연구개발비 투자돼 가지고 회사가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이게 서비스 상용화가 되면 돈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고정비가 그냥 한정돼 있습니다. 자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도 이게 정식 서비스화되고 상용화되면서 이 매출에 대한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대한 폭은 비례하는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 호조에 따른 이익 효과 때문에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소속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감사 의견이 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견은 좀 적정이었는데 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중견 기업부로 이 소속부가 변경되면서 네. 시세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나이는요. 자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 이에 따라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 부분이 사실은 내부 통제가 뭐냐면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사업에 따른 돈을 버는 거와 별개로 판단하는 이 감사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의 어떤 보고 체계예요. 회사에서 어떤 자금을 투자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계의 어떤 기준을 조금 위배해서 네.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좀 약간 약식의 어떤 그 꼼수를 좀 부렸는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과정이 뭐 이사회도 열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적당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했는지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회사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될 경우에 내부 통제 관리 제도의 의견을 적정으로 주지 않고 한정이나 의견 거절을 줍니다. 의견 거절을 주면 관리 종목이에요. 네. 한정은 투자 환기 가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나이가 투자 환기로 좀 지정이 됐었는데 자, 어찌됐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한정 의견을 다시 적정 의견으로 올해 받으면서 환기 탈피를 했고 자, 회사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진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자, 코나이의 선불 카드라는 건 지금 지역 화폐 있죠. 네.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코나이입니다. 자,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활용이 되는 지역 화폐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나이의 어떤 수익성 향상이 좀 예상되는 거 아니냐. 잠깐 차트 보면서 짧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코나이 뭐 일봉상 기준을 보면 자, 환기 종목 이후에 어떤 이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자, 일봉상 좀 보더라도 지금 잠깐 좀 볼게요. 2010년도에 자, 요 구간이죠. 자, 회사가 이제 뭐 정지 기간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실적적인 어떤 회복 부분, 완연한 실적적인 회복 부분이 반영되는 이런 수치인데, 자, 이게 뭐 얼봉상을 한번 볼게요. 잠깐 보더라도, 자, 실적은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물려 있어도 괜찮다라고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이 따라오고 실적으로 보답해주는 회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물려 있어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실적적인 요인을 강조드렸던 요인이 그건데, 자, 코나이는 올해 어떤 이 플랫폼 사업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여부에 따라서 1분기 이후에 작년보다 추가적인 실적의 상승이 예상된다면 코나이는 지금도 매수 구간을 보여주는데 지금 단기간 어떤 이런 투자한기 해제에 따른 어떤 매기가 유입되면서 네. 가격이 지금 단기 고점 형태로 좀 유입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신규 관점으로 좀 우리가 좀 본다면 39,000원이 좀 이탈되는 부분에서 35,000원 구간에는 1차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사기보다는 1분기 실적 유효 부분을 좀 보고 한 번 더 제가 이 차트 공략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이 단기 고점이지만 1분기 실적을 보고 또 다시 짚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남제약도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짧게 가도록 할게요. 경남제약은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왜냐면, 채팅방에서 예,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네. 분석이 끊어지면 이게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예, 보유자 관점에서 되게 궁금하실 것도 많지만 자, 오늘도 참 이게 좀 많은 걸 좀 집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준비한 부족하네요. 종목들이 항상 네. 좀 이 시간이 좀 딸리는데 자, 경남제약은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제약 오픈 채팅방에서 다뤄주실 테니까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고 변형인 대표님은 또 저희 마켓 나웃 때, 장 마감 때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